일본이 관세 합의를 했지만은 이행이 잘 안 되면은 20% 다시 올리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그거는 그럴 거면은 계약이나 협약을 그렇죠. 맺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결국 트럼프 내는 거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요? 이번 주에도 각 주요국들이 이제 관세 미국이랑 이제 협상을 주요국이라면 뭐 일본, 뭐 유럽, 뭐 중국 이미 다 진행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역시 이제 포함이 될 것이고 금리도 뭐, 얘기해야 되겠죠? 금리 금리도 얘기해야 되고. 그 요즘에 뭐 트럼프에 관련해서 뭐 성접대 논란도 있는데. 그렇죠. 근데 어쨌든 관세랑 금리가 다 트럼프랑 연결이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오늘은 뭔가 종합적으로 트럼프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파생돼서 뭐 금리부터 관세, 또 요즘은 논란거리까지 거기에 머스크까지 얘기하게 되겠네요. 트럼프를 중심으로 진짜 모든 판들이 다 네. 사건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근데 요즘에 진짜 시장을 보면 트럼프 말 한마디 한마디에 뭐 유가 떨어지고 뭐 진짜 주가 오르고 막 이러니까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미국 대통령이 어쨌든 그 말 한마디가 이제 파급력이 큰데다가 트럼프 자체가 이제 이슈 메이커다 보니 이제 1기 때도 그렇고 뭐 지금 이제 2기 때도 여전히 뭐 이벤트는 뭐 빵빵빵 터트려 주니까 말도 안 되는 관세를 뭐 이야기를 했었다가 상당히 많이 그렇죠. 예. 흔히 뭐 어떤 데는 트럼프가 쫄았다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단체로 덤벼드니까 네. 근데 생각보다 미국이 강성으로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처음에 그러면 관세부터 이제 시작을 하면 우리나라도 이제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얼마 전에 너네 공짜로 지금 미군 부려먹고 있다. 지금 공짜로 쓰고 있다. 이렇게 진짜 언급하면서 저 지금도 이제 1.5조 원 정도 그 미군 주둔으로 이제 비용 맞아요. 쓰고 있는 걸로 네.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트럼프가 약 9배? 거의 한 10억? 그쵸. 10조 원? 정도로 이제 내라고 이렇게 들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GDP의 몇 프로 이상을 요구를 하는데 네. 우리나라는 솔직히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요? 근데 뭐 거기에 맞춰서 이제 우리나라는 뭐 지금 통상 합의를 하면서 안보까지 포함한 내용으로 이제 합의를 할 것 같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일단 산업부 장관이랑 그 안보실장이 직접 이제 이미 미국 가 있으니까 뭔가 이야기를 잘 해보고 나오게 되겠죠 일단은. 근데 이게 이렇게 그냥 질른 게 정말 그냥 관세 협상을 위한 밑바탕을 깔아놓은 건가요? 딜을 하는 양식을 네. 보면은 다 근데 그런 것 일단 같아요. 질러놓고 예, 맞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네. 뒷수습을 밑에서 이제 하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탑다운 방식이잖아요. 그냥 네. 일단은 난 이렇게 할 거야 딱 질러놓고 밑에 이제 수장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트럼프 입맛에 그래서 이제 뭐 이번 주에 먼저 뭐 관세 얘기하자면은 일본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쵸. 일본이 최근에 먼저 일단은 관세했으니까요. 제일 주요국 중에는 첫 번째로 이제 합의를 봤단 말이죠. 일본이 먼저 일단은 최저 관세를 15%로 맞췄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15%가 하단이 되지 않을까. 그 이하로는 좀 힘들지 쉽지 않을까. 않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유럽 연합도 현재 15%로 거의 맞춰가고 있다고 일단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네. 15%가 일단은 트럼프가 생각하는 마지노선이다. 마지노선이다. 그 이하로는 좀 쉽지가 않을 것 같다. 음. 일본이 먼저 했기 때문에 일본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했는지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단순하게 우리 입장만 내세우기에는 미국이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것 같고 자동차 시장 그리고 쌀 시장을 일본도 개방을 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이제 왜 일본 지금 쌀 엄청 쌀 가격 때문에 쌀 부족 예. 현상 때문에 난리가 뛰잖아요. 났는데 그쵸. 트럼프가 그랬잖아. 일본은 지금 쌀이 없다고 그렇게 난리가 피는데 우리 쌀 수입을 안 한다고. 제정신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었는데 네. 맞아요. 그 날라다니는 쌀 초밥에 먹겠냐고. 알랑미. 알랑미? 예, 막 그런. 쌀 날라다니는 날라다니는 거. 쌀인데 난 그쵸. 미국에서 이제 그 먹었으니까 날라다니는 쌀이라고 그거는 완전 찜통이 찌지 않는 이상은 그니까. 결국 날라다니는 쌀 그게 뭐 일본 애들 입맛에 맞겠냐. 그 우리나라 사람들도 막말로 젊은 친구들은 먹을 수 있어. 근데 어르신들은 이게 무슨 쌀이냐면 날라다니는 쌀이라 안 드신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오히려 이제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수입을 한다 한들 과연 이게 팔릴까? 그런 것도 이제 좀
의구심이 들고. 뭐 어쨌든 일본은 그 대신에 미국에 이제 투자하는 조건이 엄청나게 큰 투자를 하기로 했죠. 결정을 했죠. 5,500억 달러라고. 700조? 예, 760조 정도. 760조. 그게 금액이 넘는 거를 투자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뭐, 그리고 오늘 또 트럼프가,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이죠. 그러니까 그 대변인이 발표를 했는데, 일본이 관세 합의를 했지만은, 이행이 잘 안 되면은 20% 다시 올리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그거는 그럴 거면은 계약이나 협상을 그렇죠. 맺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결국 트럼프 매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너무 웃기게 되는 것 같아서, 뭐 투자하는 것도 솔직히 시기가 있고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럼요. 일단은 트럼프는 자신이 집권하는 중에는 투자가 다 유치가 돼야 금액이 된다.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700억 달러가 무슨 그리고 남 얘기도 또 아니고. 투자를 일본에서 어쨌든 하는 거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투자한 곳을 다 얘기를 하겠다는 거야. 여기에 투자한다. 거기 그 기사를 봤는데 본인들이 필요한 부분만 이제 일본 돈을 가져와가지고 어쨌든 그냥 쓰겠다는 거라는 생각밖에 나는 안 들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나라도 결국 투자하는 금액이 그만큼 또 필요할 거고 우리나라 관세 합의할 때 그런 것도 필요할 거고 이미 뭐 현대차가 미국에다가 그러니까요. 어마어마한 공장이랑 투자를 이런 것 했잖아. 때문에. 근데 현대차 제외하고 뭐 트럼프는 국가가 이제 투자 금액을 갖고 와라 하는 거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뭐 통상부 장관이랑 안보실장에 가 있으니까 이야기를 일단 잘 풀어봐야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오늘 아침에 또 속보가 나왔죠. 그 기획재정부 장관이랑 그 미국 재무장관 베센트가 뭐 급한 갑자기 일정이 생겨서 캔슬을 했어요. 와. 내일 약속이 있었는데 하루 전날.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그 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하기로 돼 있었는데 예. 출국 1시간 남겨두고 비행기 캔슬했단 말이에요. 너무 전화가 비매너다. 와서. 이건 저희한테 좋지 않은 소식이네요. 그래서 일단 일본이 완료가 된 시점에서 우리나라도 빨리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야 될 텐데. 그쵸. 근데 되게 오히려 더 부담이 된 상황이 아닌가. 예. 왜냐면은 뭐 일단은 8월 1일이 상한이란 말이지. 그쵸. 예. 얼마 안 만기를 남아가지고. 이제 네. 유예 기간의 마지막 날이니까 그때까지는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또 베스턴트는 28, 29에는 또 중국이랑 또 스톡홀름에서 합의 사항이 있어요. 처음에 이제 중국에다가 130%로 물린다 그랬잖아. 예. 나같이도. 그래서 이제 중국도 그래? 그럼 우리 중국도 맞아. 맞아요. 그랬잖아. 그러고 나서 이제 걔네 둘이 또 결국 합의 본 게 115 플러스 양쪽에 또 깎아서 그게 한 시한이 90일 서로 이제 합의를 봤던 건데 그것도 이제 8월 12일인가가 이제 그게 마지막 날인데 그거에 맞춰서 이제 그 이번 달 28, 29가 스톡홀름에서 이제 중국이랑 미국이랑 또 합의가 있을 예정인데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언제 해야 되지? 갑자기 그런 것도 이제 고민이 되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금 그러니까 못 나가고 있었거든요. 우리나라 일도 워낙 많아서 지금 정부가 뭐 인수인계 없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거의 맞춰서 이제 왔다리 갔다리 이제 하려고 했는데 일단 캔슬이 된 상황이라 뭐 어쨌든 늦어도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까지는 처리해야지 네. 뭔가 가닥이 잡히거나 할 수 있으니까요. 분위기가 일단 그렇게 나올 것 같긴 해요. 미국이 먼저 합의를 보는 게 동남아시아 쪽이랑 그리고 우리 그 일본이랑 대한민국 일단은 우방 국가 위주로 먼저 진행을 확실히 하는 것 같아요. 그 미국의 압박에서 좀 쉽게 벗어나진 못할 것 같지만은 일단은 좀 어느 정도 그 이야기를 잘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도 그 미국이 이야기하는 농산물 시장을 개방을 하라고 하면서 이제 뭐 소고기 시장을 완전 오픈하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소고기 시장을 완전 오픈하는 거는 우리나라 얘기로는 완전 레드라인에서 제외를 했다 하더라고. 소고기 시장은 노 대신에 옥수수 수입량을 늘린다 하더라고요. 근데 옥수수도 우리나라 식용 말고 에탄올, 에탄올. 미국은 지금 옥수수 기름을 가지고 그 시내버스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나 대학생 할 때도 옥수수 기름을 가지고 시내버스를 이제 그 운용을 그때부터 시범을 했었거든요. 그때 뭐 이미 벌써 한 20년 전인데 20년이 넘었는데 그 버스 지나가잖아. 옥수수 타는 냄새가 나.
진짜요? 옥수수 타는 오. 냄새가 옥수수에서 나는. 매연 그쪽에 어. 옥수수 타는 냄새가 난다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대중교통이 버스는 천연가스로 그쵸. 이미 예. 상용화가 다 돼 있고 심지어 전기버스도 요즘은 많잖아. 전기버스가 그러니까. 많죠. 전기버스도 많기 때문에 모르겠어. 이걸 어떤 식으로 이제 풀어갈지. 돌릴지 그거는 좀 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네. 뭐 그거 말고도 미국에서 이제 관심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뭐 지금 일단은 구글이랑 예. 그 애플이 지도 갖고 이번에도 관세에다 같이 집어넣었더라 하더라고.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진짜 한 50m 앞에서 보는 것도 선명하게 나오잖아. 예. 엄청 근데 정확하잖아요. 로드맵 같은 게 진짜 근데 선명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구글은 불가능하단 말이지. 그거를 이제 구글이나 애플은 그 요구를 한다 하더라고. 그거를 관세 안에다 집어넣었다 하더라고. 근데 뭐 그런 것도 이제 우리나라는 그 중국도 그러면은 풀어줘야 되나? 중국도 그럼 우리 거 나라 다 보고 북한도 볼 수 있다는 얘기라서 그거는 뭐 쉽지 않지 네. 않을까요? 아무튼 그거는 군사적으로도 일단은 엮여 네, 있고 해가지고. 군사 그래서 이제 안보실장이 같이 간 거거든. 그런 거 합의를 무조건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것도 필요하고 또 이제 뭐 넷플릭스나 이런 데에서 이제 그 데이터 사용 우리나라 법에 이제 데이터 사용료를 언제부터 이제 이게 발의가 된다 하더라. 이게 이제 아무튼 요거에 대한 거를 이제 제재를 가한다 했잖아요. 이제 무단으로 지금 사용하게 데이터비 사용 안 내고 지금 이런 데서 하고 있다 보니 근데 관세 내용에 이거 왜 그 차단을 시키냐, 규제를 만드냐라는 이야기가 또 나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뭐 각종 너무 많은 것들이 근데 지금 정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세세한 것까지 다 포함이 돼 있어서 맞아. 그래가지고 놀랍네요. 불리한 부분은 어느 정도 뭐 우리가 상충시킬 수 있는 것들, 예를 들어 뭐 지난번에 미국 국방부 장관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그 미국 군함 선박에 그 뭐 수리가 지금 안 된다 하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뭐 주요 이제 그 조선업이 해양 강하니까요. 조선업 기업들을 만났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예. 그런 기업들이랑 뭔가 좀 이야기를 잘 해가지고 저희가 그러니까, 줄 수 있는 카드가 약간 그런 서로 조선 교환할 카드. 수 있는 것들을 해야지 막상 준다 다 줄 수는 없는 거니까 상호무역이라는 게 통상 자체가 그럴 수는 없는 다 내줄 수는 없는 거. 우리가 무슨 뭐 예수님도 아니고 뭐 다 그냥 퍼줄 수 있는 거 아니잖아. 근데 자원봉사하는 나라도 아니고. 이게 뭔가 근데 일본이 먼저 이렇게 오늘 하루 전에 거의 난 거잖아요. 그렇게 실포로. 근데 막 5,500억 달러 투자하고 쌀부터 해서 자동차 시장도 열고. 맞아. 근데 또 하필 그 우리나라가 일본이랑 비슷하게 또 자동차를 주로 이제 미국에 많이 수출하는 국가다 보니까 이게 사실 똑같이 이제 관세가 15%로 인하가 안 되면은 가격 경쟁이 많이 밀리니까. 그러니까 뭐 실제로 일본이 딜을 잘했던 게 일본은 자동차 관세를 반을 줄였어. 자동차 25%는 그 합의 대상이 아니라고 전 세계 이미 다 자동차 20% 뿌렸는데 일본은 자동차 관세를 일본만 12.5%로 줄였단 말이지. 그 원래 25%에서 12.5%랑 기본 관세 맞아. 해가지고 15%로 된 걸로 알고 맞아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관세 유지했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어떤 식으로 합의를 했는지 그 부분을 잘 우리나라도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뭐 근데 어쨌든 이미 현대차가 투자한다고 이미, 하고 또 투자한다고 뭐 몇백조로 네. 투자한다고 했던데 맞아요. 국가에서 투자하는 그만큼 현대차가 투자한다 했기 때문에 자동차 관세 부분은 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좀 기대를 네. 해야 되지 할 수 있지 않을까. 어쨌든 현대차가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에서는 뭐 주력 종목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유럽연합은 뭐 독일이 이제 또 자동차 수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유럽연합도 15%로 지금 맞춰보고 싶다 하지만 이게 잘 안 됐을 경우에는 유럽은 보복 관세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 말에 각 유럽 국가에 보복 관세에 대한 그 대처 방안에 대해서 투표가 이미 다 들어갔다 하더라고. 그래서 뭐 유럽도 이번 주 다음 주 중으로 합의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안 되면 유럽은 보복 관세를 한다. 그럼 난 제일 또 궁금한 게 난 캐나다야. 이게 진짜 치가 먹고 싸울 거야. 멕시코도 좀 궁금하고. 근데 나는 좀 그랬으면 좋겠어. 이게 약간 한국은 좀 저자세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 그래서 약간 멕시코나 캐나다나 브라질도 중국이 그렇고. 좀 브라질이 싸워줬으면 좋겠어, 대신. 너무 전 세계가 미국에 휘둘린다는 느낌이 든다고 해야 될까? 근데 그거를 좀 유럽이든 주축이든 아니면 거기에 껴서 캐나다나 멕시코든 해서 똘똘 뭉쳐서 뭔가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뭐 트럼프한테 한 방 먹였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그게
쉽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더 솔직히 뭐 깨갱하는 할 수밖에 입장 할 없지.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그냥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나도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카드가 사실 핵상에서 내밀 만한 카드가 없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미국이 가진 카드에 어. 비해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입장이랑 오히려 뭐 캐나다나 뭐 남미 쪽이나 그쪽은 좀 목소리를 내도 물론 이제 미국의 지원이 없다 보면 남미는 좀 힘들어지긴 쉽지가 하죠. 않은 경우가 있고 캐나다도 정말 큰 카드가 있으니까 캐나다는 전기 그치, 에너지밖에 없지. 뭐. 동쪽으로 미국 동부 지역에서 받는 전기는 뭐 60% 이상이 캐나다에서 이제 송출하기 때문에 캐나다에서 그거를 그러면 막말로 끊어버리면. 확 끊어버리고 러시아가 그 유럽에다가 천연가스 끊어버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끊어버리면 어떡할 건데.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전쟁인 거죠. 그치. 가뜩이나 이렇게 물가 이런 거에 예민한 트럼프, 어. 금리에 예민한 트럼프가 응. 캐나다에서 끊기면은 가격이 갑자기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원하는 물가가 게 이제 못하죠. 금리 때문에 결국 지금 계속 물가가 계속 꿈틀꿈틀 미국이 하잖아. 그러니까 예. 연준이 금리를 원래는 7월 달에는 뭐 이제 어느 정도 내린다고 했었어. 기대를 뭐 맞아. 60%, 70%까지 까지 올라갔었죠.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뭐 50% 정도까지 맞아. 뚝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금리 얘기를 또 이제 하게 되는데. 그렇죠.